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스탠포드 경제정책연구소 이코노믹 성분 강연에서 경기 전망상 이른 시간 내 기준금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4분기에 연준 대차 대조표가 뉴 노멀에 이를 수 있다면서 축소 작업이 중단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중국이 이달 말 예정됐던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중국 측이 4월 말 방미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면서도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 측이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으로 8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86억 달러는 올해 배정된 국경장벽 예산의 6배를 웃도는 금액입니다. 지난 2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2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18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고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2140선도 깨졌고요. 37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유럽중앙은행 측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도 1137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에는요. 최근 미국과 중국 증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의 상관성과 또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최근 미국과 유럽이 통화 정책을 변경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2%대 하락, 코스닥은 0.65% 상승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증시는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 배경 함께 살펴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정책 변화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변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기업들, 어떤 기업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의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2%대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6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가 좀 강세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증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증시도 그랬고요. 미국 증시, 유로존 증시 모두 좀 다소간에 좀 조정 양상, 좀 조정이 늘어지는 그런 양상. 하지만 중국 증시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지난주 금요일 4.4%의 급락 내지는 하락 마감하는 중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주간 기준은 약 한 0.8% 내외의 상승 마감 정도로 이제 그치는 모습이었지만 주중 내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어떤 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증시 여전히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만한 시장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관련된 모멘텀 한 가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모멘텀,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시장을 상당 부분 이끌어왔다라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지난주 금요일 중국의 그 상해 증시의 급락 마감, 급반전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조금은 좀 모멘텀, 관련 모멘텀들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를 많이 흔들어 놨었던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로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지표의 둔화 양상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PMI 고용지표, 특히나 고용지표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은 좀 불안한 양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 분명히 우리 시장 내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중국 역시 수출입 지표, 물론 춘제라는 기간이 분명히 존재했긴 했었습니다만은 수출 지표가 특히나 수출이 20% 이상 급감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유로존에 대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1.7% 전망치에서 무려 0.6%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1.1%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그만큼 유로존에선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그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간 지금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최근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을 3월 중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하면서, 물론 4월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고는 있습니다만은 3월 방미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상당 부분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론이 부각되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반면에 호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회의론도 있지만 기대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 FOMC에 이은 22 유로존의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완화 기조로의 변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시장 내 안겨주었다라는 부분이 지난주 호재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랄지 소비 부양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이슈임에 틀림없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 계속 나타났었던 어떤 그 모멘텀에 기름을 끼얹어 주었던 부분들이 점차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 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 부분은 이번 주 초반까지는 시장 내 상승 모멘텀의 둔화 양상이 조금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다소간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3월 중에 아니라 4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시장 내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점차 시장을 조금씩 조금 누르는 그런 모습. 여기에 글로벌 정치적인 이슈의 어떤 그 재부각 우려감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든다라면 이번 주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아마도 대단히 큰 변환점을 맞이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노딜 브렉시트냐 아니면 합의냐 아니면 브렉시트의 연기냐 이 세 가지가 3월 12일 아니면 3월 13일, 3월 14일 이 3영업일 중에 분명히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있을 가장 큰 불안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노이즈가 지금 현재 시장 내 계속 조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지금 잠깐 자동차, 미국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조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 이 부분이 다시금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미리 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보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의 둔화, 과연 어떤 부분이었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 상당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 고용지표의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느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고용과 물가. 근데 물가는 국제 유가가 다소간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좀 눌려 있다라 친다라면 그렇다면 고용은 그 반대쪽으로 좀 가줘야 될 텐데 고용 부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시장의 평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간 셧다운에 의한 영향으로 다소간 지금 폄하 아니면 평가 절하되어서 나타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부진한 고용지표는 분명히 시장을 누를 만한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경제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지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수출입 지표 부진 이 부분은 중국의 수출 부진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제라는 장기 휴가 기간이 있었다. 이 부분이 있을로 이제 평가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급감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은 신흥국 경기를 대표하는 중국 경기가 그만큼 지금 선진국 경기의 다소간의 좀 둔화 양상, 소비의 둔화 양상을 그대로 부메랑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멘텀 둔화 요소 중에 하나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이 다소간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에 대한 매우 강력한 힌트는 시진핑 주석의 3월 중 방미 계획이 취소되었다라는 그런 보도. 뭐 명확한 것으로 지금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나마 기대하는 부분 4월 중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어떤 그 뉴스 플로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가장 시장 내에 강력하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 뭐니 해도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12일이 중요하고 13일이 중요하고 14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브렉시트와 관련된 노딜 브렉시트를 가느냐 아니면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브렉시트가 연기가 될 것이냐. 이게 한 차례 12일, 13일, 14일, 3일 동안 그 투표가 각각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일단 12일 브렉시트의 수정안, 이번 메이 총리가 EU 정상들과 마련한 수정안을 하원 의결, 하원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부결이 된다라면, 그러면 그 수정안을 반대한다라면 노딜 브렉시트를 진행을 할 것이냐, 노딜 브렉시트를 진행을 하지 말 것이냐를 투표에 또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부결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14일 브렉시트를 한 6개월 정도, 이번 3월 29일이죠. 이 부분을 11월 정도로 연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14일 다시금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라는 점. 12일 브렉시트 수정안의 부결과 가결 여부에 따라서 14일, 13일 노딜 브렉시트 안이 상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또 부결이 된다라면 브렉시트가 연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모든 최종 시나리오에 대한 결론은 14일. 우리 시간으로 아마도 14일 12시 전후 아니면 15일 새벽 정도에 이 부분 결과가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상당 부분 불확실성에 노출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은 이번 주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조금은 좀 마음의 준비,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혼란 양상 미리 좀 대비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요, 이번 주에 있을 전체적인 글로벌 이벤트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11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와 페드 파월 의장 연설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과연 그의 스탠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죠. 12월 소매 판매가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1월 소매 판매가 어땠는지, 과연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에서 벗어난 건지 안 벗어난 건지 이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소매 판매 지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내일 하원 투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브렉시트 예정되어 있다는 마음속에 두시고요. 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14일, 15일 산업 생산하고 뭐 수출입 물가, 그다음에 신규 주택 발표가 된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이번 주 아마도 주 중반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 가장 크게 흔들어 놓을 만한 이슈다라는 점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 짚고왔고 또 브렉시트로 이번 주 시장 혼란 양상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2% 하락세 보였지만 네. 중국 증시 강했거든요. 네네. 금요일에는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그렇죠. 조금 쏟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선진국 증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 신흥국 증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증시. 중국 증시 지난주 5일 생각을 해보면요. 4일 연속 오르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 하락 반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미국 증시 5일 내내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한 2.2%에서 2.5% 내외 하락.
중국 상해 증시는 주간 기준 0.8%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금요일에 4.4%의 급락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무려 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이었다라는 점. 분명히 엇갈려 왜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평가해 보고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앞으로 우리 시장 내 영향을 미칠 요인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 영향을 미칠 요인들의 방향성 판가름에 의해서 시장의 영향, 시장으로의 영향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 증시에 모두 공통적으로 작용을 했던 이슈 좀 살펴본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긍정적으로 가다가 조금 좀 지연 쪽으로, 다소간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쪽으로 좀 선회하는 그런 모습, 양국에 모두 느껴지는 모습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여기에 미국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 경제 지표의 둔화 양상이 뚜렷하게 보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당연히 경기의 동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고, 이 부분은 모두 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거꾸로 또 다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근데 미국만의, 그리고 중국만의 어떤 그 이슈 요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만의 이슈 요인은 무엇일까? 좀 따져본다라면 무역 분쟁에 대한 지연 우려감 당연히 영향을 줬고요.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노이즈가 어쩌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성의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하락으로, 조정으로 이끌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IT 기업들의 실적 둔화 논란이 상당 부분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팡 주식들의 하락, 이 부분 조정 양상 상당 부분 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IT 기업들의 실적 둔화 논란은 지난 2월 25일 이후부터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고점 대비해서 약 한 7%, 8% 이상 이미 IT 기업들은 지수 기준으로 하락해 있다라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 시장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스란히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반전 여부 조금은 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상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인 중에 하나, 달러화의 약세 전환 가능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통화 기조 역시 달러화의 약세 기조로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국에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주었던 그 모멘텀의 배경은 무엇일까? 따져보면 양회에서 나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첫 번째다라고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안화의 강세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의 상대적인 강세. 위안화의 강세가 지금 현재의 중국의 상승 배경을 만들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최근 중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 부분 대두가 되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보탠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이 되겠습니다. 무려 한 2조 위안에 달하는 감세. 2017년 하반기를 떠올리시게 되면요, 미국 증시의 상승이 강력하게 모멘텀을 받았던 시기였는데요. 2017년 10월에서 2018년 3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들에 대한 감세안,
양원을 상하원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었다라는 점. 여기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 부분 크게 대두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 증시는 조금 더 이르게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기업의 감세가 오니까 기업들의 감세로 하여금 이익 모멘텀이 늘어나게 되고 이익 모멘텀이 늘어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대두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MSCI 이머징 지수의 편입 비율이 확대되었다는 점 역시 글로벌 유동성을 중국으로 유입을 시키게 되는 삼박자가 두루두루 맞게 되는 위안화의 강세, 밸류에이션 매력, 편입 비율 확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동성이 유입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 아마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도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 미국 쪽은 IT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다소간의 조정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과 관련된 미국과 동조화를 보이는 기업들, 기업군들보다는 중국과 동조화를 보이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강세의 영향을 상당 부분 강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소위 말하는 중국의 내수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현재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 기조에 대한 비난 발언을 계속 내놓으면서 이런 좀 통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과 유럽 측에서 이 통화 정책 변경을 좀 예고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분명하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으로 특히나 신흥국 증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게 글로벌 시장의 빅체인지다라고 아니면 지각 변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큰 변화. 이미 이 변화는 지난 10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라는 부분.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강위안과 약달러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상당 부분 달러화의 강세, 글로벌 투자 환경이 달러화의 강세였습니다. FOMC의 스탠스 변화, 금리 인상 기조로의 변화 이후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신흥국 통화의 약세 기조로의 변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FOMC가 일단 금리 인상 스탠스를 완화 기조로 변화, 또한 확인을 시켜주게 되면서 여기에 유로존 통화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더해주게 되면서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강위안으로 대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FOMC 금리 완화는 약달러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과거 약위안과 강달러에서 지금 현재는 강위안과 약달러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가장 기저에서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느끼셔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약달러를 옹호하고 있다. 물론 뉘앙스에는 강달러를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강달러는 강한 달러를 원하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강한 강한 통화의 어떤 그 체력을 원하는 것이지 기존은 약달러를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에 대한 FOMC에 대한 어떤 그 쓴소리도 뭐 여론을 통해서 계속 지금 뱉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글로벌 자금 이동이 이에 따라서 상당 부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업종 간 분명히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의 변화, 중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의 변화, 그리고 각 나라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의
지각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구매력은 당연히 증진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중국 소비주, 중국 엔터 관련주, 그리고 중국 아웃바운드와 관련된 여행 관련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시각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차트 한번 보여드리죠.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온 차트인데요. 2019년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환율 변화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장 많이 상승을 한, 지금 빨간색으로 나가는 가장 위에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가장 밑에 오히려 절하가 된 나라의 환율이 일본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가 한국이고요. 중국부터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그림과 그 나라의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 상당히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우리 증시는 조금 미국 디펜던스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소나게 좀 조정 양상을 보였고, 일본 증시의 최근 하락,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반면에 빨간색으로 상단 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의 주가 지수, 최근 들어 상당 부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면 업종별로 좀 밸류에이션 변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금 이동 계속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MWC 2019가 폐막을 했습니다. 이 5G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기업들 좀 눈여겨보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MWC 2019를 통해서 시장 명확하게 올해 테마주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5G와 폴더블. 두 가지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라는 점. 아직 물론 폴더블은 아직 가격의 문제랄지 기술적의 문제랄지 그리고 어떤 그 제품의 출시, 지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덜하지만 5G와 관련된 부분 분명하게 시장 테마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7가지 분야, 7가지 세부 분야에 대한 5G와 관련된 세부 분야, 여기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이 있고요. 통신 칩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뎀과 IP, 그리고 뭐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분명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단말기 제조와 관련된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눈여김을 받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다라는 점. 갤럭시 S10 지난 주말 예약 판매, 뭐 판매 대수한 뭐 4천만 대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의 반향을 얻고 있다라는 점. 일단 단말기 제조와 관련된 삼성전자,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애플 컴퓨터가 아니라 삼성전자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가 아니라 삼성전자다라는 점. 그만큼 우리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어떤 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근간을 삼성전자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묶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근간을 유지해 줄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5G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그 관련 기업들 나가죠. 뭐 델, 시스코, 인텔, 노키아, 그들과 어떤 그 연횡 내지는 그들과 협업 관계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협업 관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 시장 내 테마 관련주로서 우리가 관심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글로벌 금리 스탠스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IT 기업이냐 바이오냐, 소위 말하는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높은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글로벌 반도체와 IT 관련돼서 실적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만 무려 3%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었고요. 2월 25일 정점 이후에 무려 8% 이상의 하락세를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반도체와 IT의 그림은 일단 무역 분쟁 쪽이냐 금리 스탠스 쪽이냐. 금리 스탠스 쪽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쪽. 근데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미국과 중국 간의 IT 관련, 반도체 관련 주도권 전쟁이 오히려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명암은 아직은 불투명할 것이다라는 점. 아직 섣부른 판단 조금 내리기에는 좀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신흥국의 환율 방향성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는 강세 기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의 강세 수혜주 시장에 관심 받을 수밖에 없다. 밸류에이션의 변화 가능성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고요. 각종 노이즈,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번 주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꼭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한 데다가 어제 내린 비의 세정 효과로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종일 실내 환기하셔도 좋겠고요. 이번 한 주는 공기질이 깨끗한 날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잠시 받으면서 전국이 오후 한때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춘천, 대전의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의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속초의 낮 기온 14도, 강릉과 울진은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한때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남해와 동해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으로도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비 또는 눈 예보가 잦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주 후반에도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주 중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다소 쌀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